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61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한 책은 바로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미남자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동네 중고 서점에서 샀습니다. 사기 전에 이 책의 최신본은 서점에서 보기도 했고 80, 90년대 출판된 버전 책 초반 몇 페이지를 읽어보기도 했고 결국엔 2001년 편행기 시작해서 83세까지 발행된 이 민음사 2001년 초판본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로 먹고 사는 일로 영어 통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번역사분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느낌들을 비교해봅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만 비교해보고 더 저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죠. 아무래도 과거보다 현재에 더 가까운 시일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데요. 원문을 번역하고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내용물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조금 더 근대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홀든, 홀든이 주인공이에요. 남자고 한 10대 후반, 고 1, 2, 뭐 한 대충 그 정도로 보이는데 홀든은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을 책 극초반에 밝힙니다. 약 3번째 정도라고 하네요. 책에서 그려지는 홀든의 집안 배경을 보았을 때 부유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홀든이 학교에서 펜싱 팀 주장을 했다는 사실과 책 초반에 대놓고 많은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기꾼들 천지였다 라는 대목을 보면 주인공 홀든이 마지막에 다녔던 펜싱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짐작이 갑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강남의 경기고등학교와 같은 뭐 이런 파라군의 고등학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는 자사고니 분류가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 말이죠. 이 책의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청소년 특유의 과장을 종종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홀든이 그의 기숙사 친구 애클리와 같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홀든이 그를 기다릴 때 그가 준비를 마치려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것이다 와 같은 문구 말이죠. 홀든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모종의 열등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의 형 디비는 작가이고 그의 죽은 동생 엘리는 재능이 뛰어났고 또 다른 동생 피비는 귀엽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그런지 우울감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방학 일자에 맞춰서 학교를 떠나기보다는 홀든은 빨리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룸메이트 스트라드레이터가 홀든이 호감을 느끼는 제인 갤러하와 데이트를 해서 이게 못마땅한지 스트라드레이터에게 얼굴에 주먹을 날렸으나 오히려 흠씬 얼굴에 피가 나고 멍이 날 정도로 두드려 맞은 측면도 있겠지만 말이죠. 홀든의 친할머니가 그에게 1년에 4번씩 생일 선물로 용돈을 보내줘서 그랬는지 홀든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기까지 적당히 쓰면 매일 호텔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고등학생이 머무는 호텔 나이트클럽에 혼자 가서 여자 3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춤을 춰서 전원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노는 모습의 묘사는 와, 이 친구 발랑 까졌구만 하는 생각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전 발랑 까졌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 개인적인 무력감의 발현이라고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무수히도 많이 했어요. 퇴학을 당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홀든은 그 퇴학을 여러 번 당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홀든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에서는 홀든의 형 DB가 4,000달러로 제규어를 샀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모델이라고 해도 제규어는 적어도 4천만원 주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환율하고는 적어도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자가 책을 썼던 1940년대쯤 말이죠. 홀든은 불평불만이 많은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가 다녔던 팬시 고등학교도 사기꾼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으로 묘사한 것도 그렇고 그가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인 어니 클럽에 온 방문객들을 묘사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얼간이들 뿐이었다. 농담하는 게 아니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홀든은 스스로 겁이 많은 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러했다고 말이죠. 그런 것 치고 그가 묵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가 돈으로 여자를 사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홀든이 수락한 뒤 나중에 $5 더 뒤집어 씌울 때 팔짱 끼고 못 주겠다는 것은 귀여웠고 그렇게 겁이 없다고도 생각이 안 됐습니다. 비록 지갑에서 $5를 더 뜯긴 뒤 울음을 터뜨리지만 말이죠. 어쩌면 또다시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홀든은 정신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는 이성 친구들에게 시간을 조절해서 전화를 했으나 핸드폰이 있지도 않던 시대에 당시 새벽에 셀리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들에게 이제 뭐 센트럴파크 남부에 뭐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가 뭐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질문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드라이버들 이제 운전기사분들에게마다 시간이 괜찮으면 술 한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책 중간중간 홀든은 누군가에게 맞으면 총이라도 맞은 것 같은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엘리베이터 보이 남자 포주에게 맞고 나서도 그렇고 스트라드 레이터에게 맞고 나서도 그렇고요. 홀든을 보면 뒤틀린 부잣집 아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고문 변호사여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 모은다고 말한 것도 그렇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홀든은 수차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현실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닐 당시 언론에서 몇몇 10대들이 도피 유학을 간다고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 생활이나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 급부와 중학 다짐을 하거나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학교를 옮기는 친구들 말이죠. 저에겐 옛날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현재이자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반복되는 역사는 있는 법이니 말이죠. 책에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 잘 사는 계층의 문화와 유행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블루밍데일 백화점, 다이끼리, 톰 콜린스, 스톤 플레이스의 고급 아파트, 앤도버, 초트 고등학교 등 말이죠. 다이끼리와 톰 콜린스는 칵테일 이름이라고 해요. 다이끼리는 들어봤는데 톰 콜린스는 금시초문이군요. 현재 여러분 그 혹시 7막 7장이라는 책 제가 고등학생 때 더 전에 나왔나 그런 책을 썼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재 헤럴드 회장인 이제 홍정욱 이제 헤럴드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고 뭐 7막 7장 그 후 뭐 이런 책도 썼는데요. 당시 유학생들이라던가 유학을 보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지금 현재 홍정욱 헤럴드 회장이 굉장히 좀 약간 롤 모델이었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저도 홍정욱 헤럴드 회장이 제법 롤 모델이었고요. 아무튼 그분이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이 초트 고등학교라는 데가 나오는데 초트가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앤도버 고등학교도 나오고요. 홀든은 현실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합니다. 그가 셀리라는 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했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어해. 그뿐만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그래. 뉴욕에서 사는 것도 싫고 택시니 메리스카이 버스들 뒷문으로 내리라고 고함이나 질러대는 운전기사들 같은 문장들 말이죠. 한국에서 왓슨스, 올리비언, 분스와 같은 드럭스토어들이 유행한 지 한 10년차나 됐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 50년도에도 드럭스토어들이 현존하고 있었나봐요. 주인공과 주인공의 이성친구가 드럭스토어에 들어가서 스위스 치즈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은 것을 보면 말이죠. 홀든이 학교에서 나와서 수첩을 뒤척거리면서 놀아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수첩에 단 3명밖에 적혀있지 않다는 문구를 보았을 때 저 또한 많지 않은 친구들에게 민폐 적당히 끼치고 잘 지내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홀든과 그의 형 DB는 둘 다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했다고 해요. 개츠비가 쓰던 형씨라는 말이 정말 죽였다고 하는군요. 고등학교 고3 때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꾸역꾸역 읽어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군요. 어렴풋이 줄거리가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요.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말미에 가서 홀든은 결국 크리스마스 방학이 예정되어 있던 수요일보다 일찍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늦은 시간에 말이죠. 피비는 홀든을 반기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홀든이 또다시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홀든이 2페이지 넘는 책 지면을 할애해서 댄스에 대해서 설명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는데요. 피비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오빠는 모든 일을 다 싫어하는 거지? 학교마다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건 100만 가지도 넘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는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요청합니다. 홀든은 골똘히 생각을 한 끝에 죽은 동생 엘리가 좋다고 하고요. 엘리는 현재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갔지만 홀든은 죽었다고 좋아하던 것까지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응수합니다. 피비는 홀든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다가 홀든은 로버트 번셋이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라는 이 시를 인용하지 않아도 아무튼 이 시를 이야기합니다.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고요.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의 어른들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세계 말이죠.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던 그런 어른이라고 하네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요.
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다시 야 꿈 다시 써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응원해주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홀드는 펜시에서 퇴학당하기 전에는 후튼이라는 학교에서 그 전에는 엘크턴 힐스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앤톨린이라는 선생님과 연이 닿아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이 선생님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 이성 친구 셀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새벽 1시를 넘겼으니 집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1시 이후겠죠? 피비를 깨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걸었으니 새벽 2, 3시쯤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은 홀든에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찰나 선생님이 홀든이 자는 사이 머리를 쓰다는 것을 홀든은 성추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앤톨리 선생님의 집을 불이 났게 빠져나오죠. 피비에게 서부로 간다는 쪽지를 피비 학교 선생님이 부탁해서 전달을 해요. 작별을 하려고 했으나 피비는 자기도 가겠다고 트렁크 짐을 싸들고 나와서 홀든은 결국 서부로 떠나지 못합니다. 홀든이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과에 입원했다는 형식으로 책 마지막 말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이번 9월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를 연신 몰아대고 있다! 라는 대목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통념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삶이 기다린 것은 너무 다양한 공시천보여서 홀든의 부모님들이 그런 강력한 처방까지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21세기 시대에 만약 제가 자식이 있는데 홀든처럼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아이에 따라서 처방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요즘 시대에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1번째 호밀밭의 파수꾼 Catcher in the Rye's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